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일 당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진 차트 패턴의 종목군과 외국인 기관 수급 상위 종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 그리고 신고가 돌파, 눌림 이후 골든크로스, 기준봉과 기준밴드가 형성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오늘도 장중 흐름을 보면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구간, 눌림목 이후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구간을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당장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서 3거래일 정도 추적하기 좋은 관심 종목군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 수급과 차트 패턴이 동시에 맞는 종목들은 단기 급등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따로 정리해두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빠르게 정리하고 그 다음 오늘의 급등 패턴 3가지, 신고가 돌파, 근접 종목군, 눌림 이후 골든크로스 종목군, 기준봉과 기준밴드 형성 종목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기관이 약 5,006센 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약 2,469억 원, 투신에서 약 1,583억 원, 사모에서 약 1,298억 원, 연기금에서 약 35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약 8,39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단연 SK하이닉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입니다.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그 중심에는 HBM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 자금이 다시 AI 반도체 대장주로 몰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버텨주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삼성전자, HPSP, 테스, KC텍, 네페스아크, 코리아 서키트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으로 확산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순매수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기관이 약 2,84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투신에서 약 2,439억 원, 금융투자에서 약 88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약 65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장주이면서 코스피 전체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종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시장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 대장주 흐름이 강하지만 삼성전자가 같이 버텨줘야 반도체 업종 전체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밀리지 않는다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의 단기 순환매 가능성도 계속 열어둘 수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3위는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 기관이 약 2,47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투신에서 약 3,006억 원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약 1,448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가치와 연결해서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결국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면 SK스퀘어 역시 반도체 지분가치 재평가 관점에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SK스퀘어는 기관 수급 상위 종목이면서 신고가 돌파, 근접 종목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즉, 수급과 차트 패턴이 동시에 잡힌 종목입니다. 다만 외국인 매도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강세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기관 순매수 4위는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기관이 약 1,00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투신에서 약 1,41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약 662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지주사 성격의 종목입니다.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등 조선 계열사 가치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선주는 LNG선, 친환경 선박, 방산특수선, 해양 플랜트 흐름까지 실적과 수주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업종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는 하나오션도 잡혔고 기관 수급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조선주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수주 잔고, 선가 상승, 고부가 선박 비중 확대라는 실적 논리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선 섹터 전체 흐름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5위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기관이 약 89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투신에서 약 1,03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약 580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키움증권은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는 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나거나 개인 투자자 매매가 활발해지는 구간에서 수수료 수익 기대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커지고 반도체, 로봇, 조선, 금융, 방산 등
여러 섹터가 순환하면서 증권주에도 관심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 기반이 강한 증권사이기 때문에 시장 화랑 구간에서 수급이 붙기 쉬운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6위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관이 약 77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약 253억 원, 연기금에서 약 213억 원, 투신에서 약 132억 원, 사모에서 약 12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약 46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유도무기, 레이더, 항공우주, 드론과 안티드론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방산 수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고 방산주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수급이 잡혔기 때문에 방산 섹터 내에서는 우선순위를 높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7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관이 약 57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투신에서 약 74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약 352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LNG, 식량, 소재, 상사 사업을 하는 종목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에너지 인프라, 원자재,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원자재, LNG, 전력 인프라가 같이 부각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단순 상사주가 아니라 에너지와 소재, 자원 개발까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 순매수 8위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기관이 약 39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에서 약 175억 원, 투신에서 약 95억 원, 금융투자에서 약 9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약 6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전력기기와 중공업, 건설 사업을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초고화 변압기와 전력 인프라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변압기, 차단기, 배전 설비, 전력 제어 시스템 수요가 같이 증가합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산일전기와 함께 전력기기 대표 흐름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기관 순매수 9위는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기관이 약 38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투신에서 약 168억 원, 사모에서 약 110억 원, 연기금에서 약 8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약 184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D&D 파마텍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비만 치료제, GLP-1,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대사질환 치료제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는 가장 강한 바이오 테마 중 하나입니다. 주사제에서 경구용 치료제로 기술 방향이 확장되면서 경구용 GLP-1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D&D 파마텍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면서 골든크로스 종목군과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수급과 차트 패턴이 같이 잡힌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10위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기관이 약 36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투신에서 약 42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약 113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기업은행은 은행주입니다. 최근 금융주는 밸류업, 자사주 소가, 배당 확대,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으로 시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부각되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은행주는 방어주 성격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군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들어온 만큼 금융주 전체 흐름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정리하면 오늘 기관 수급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가 강했고 조선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 증권에서는 키움증권, 방산에서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전력기기에서는 효성중공업, 바이오에서는 D&D 파마텍, 금융에서는 기업은행이 잡혔습니다. 즉 오늘 기관 수급은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기기, 바이오, 금융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약 8,398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약 5,60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의 핵심도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강하게 매수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의 기준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강하게 버텨준다면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장비, 반도체 기판, 반도체 테스트주까지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2위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외국인이 약 5,79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약 2,069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전장 부품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삼성전기는 AI 서버와 전장 수요가 강해지면서
고부가 MLCC와 FCBGA 기판 수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서버 내부에 들어가는 MLCC와 고부가 기판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니라 AI 서버 부품주로 재평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기는 외국인 순매수 2위입니다. 기관 매도는 있었지만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AI 부품주, 반도체 기판주 흐름의 기준 종목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3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이 약 1000밀록 집치 7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약 2731억 원 순 매도였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대형주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로봇, 전장 부품 흐름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같이 잡혔고 차트 패턴에서는 HL 만도, 화신전공, 화신 같은 자동차 부품주도 포착됐습니다. 즉, 자동차 대형주와 부품주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시장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4위는 LG입니다. LG는 외국인이 약 935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약 986억 원 순 매도였습니다. LG는 지주사입니다.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에노텍 등 그룹 계열사 가치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 지주사들이 자회사 가치 재평가, 밸류업, 배당, 자사주,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LG는 전장, 배터리, 전자, 소재, AI 인프라 쪽 계열사 흐름과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5위는 기아입니다. 기아는 외국인이 약 684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약 157억 원 순 매도였습니다. 기아는 현대차와 함께 자동차 대형주입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글로벌 판매, 고환율 수혜, 전장 부품 흐름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외국인 수급이 함께 들어왔다는 점에서 자동차 섹터가 다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6위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외국인이 약 571억 원 순 매수했고 기관도 약 24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과 철도, 수소 인프라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K2 전차, 방산 수출, 철도 수주, 수소 인프라 사업이 주요 재료입니다. 오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온 만큼 방산 섹터 전체를 같이 봐야 합니다. 현대로템은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방산, 철도 대표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7위는 PGF 리테일입니다. PGF 리테일은 외국인이 약 469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약 486억 원 순 매도였습니다. PGF 리테일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유통주입니다. 내수 소비, 관광객 소비, 가맹점 출점, 물가 흐름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조선 같은 성장주뿐 아니라 백화점, 편의점, 금융 같은 내수 방어주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군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도 들어온 만큼 소비주와 유통주 흐름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8위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이 약 462억 원 순 매수했고 기관도 약 779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는 지정학적 리스크, 방산 수출, 유도무기, 레이더, 드론, 안티드론, 항공 우주 흐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 현대로템도 잡혔고 기관 수급에서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방산 섹터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9위는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은 외국인이 약 443억 원 순 매수했고 기관도 약 83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조선과 방산, 해양 플랜트, 특수선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조선주는 LNG선, 친환경 선박, 선가 상승, 특수선, 방산 수주 기대감이 같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잡혔고 외국인 수급에서는 한화오션이 잡혔습니다. 조선 섹터 안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흐름을 함께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0위는 테스입니다. 테스는 외국인이 약 337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약 196억 원 순 매도였습니다. 테스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증착장비, 식각공정 관련 장비, 반도체 소부장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급 상위에 올라왔고 신고가 종목군에는 KC텍과 네페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테스는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HPSP, 원익 IPS, KC텍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샀고 HD 한국조선해양과 효성중공업,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D&D 파마텍, 기업은행까지 조선, 전력기기, 방산, 바이오, 금융으로 수급이 확산됐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LG, 기아, 현대로템, PGF 리테일,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테스를 샀습니다. 즉, 오늘 시장의 핵심은 반도체, AI 부품, 자동차, 조선, 방산, 금융, 유통, 전력기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급등 패턴 3가지 종목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 패턴은 신고가 돌파 또는 신고가 근접 종목군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기존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붙는다면 단기 수급이 살아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조건에서 볼 종목은 HL만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네페스, SK스퀘어, KC텍, 화신전공, 현대백화점, 신세계,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먼저 HL만도입니다. HL만도는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제동, 조양, 현가 시스템이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전장 부품 흐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액추에이터 재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커지면 관절을 정밀하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핵심 부품으로 떠오릅니다. HL만도는 자동차 샤시와 정밀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관절 구동 부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HL만도는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강했고 자동차 부품주 흐름도 함께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HL만도는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로봇 액추에이터 재료까지 붙은 종목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대표 금융지주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까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대형 금융주입니다. 최근 금융주의 핵심 재료는 밸류업과 주주 환원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 주주 환원율 상승 기대감이 금융주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B금융은 금융지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밸류업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이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 자금이 성장주뿐 아니라 밸류업 금융주 쪽으로도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대표 금융지주입니다. 은행 중심의 실적 안정성과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금융주는 단순 방어주가 아니라 주주 환원 확대와 밸류업 정책의 핵심 수혜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동시에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금융주 전체 흐름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시스템 반도체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네페스아크와 함께 반도체 테스트와 후공정 관련주로 시장에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에서는 단순 메모리뿐 아니라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까지 시장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탑재 기대감, AI 반도체 테스트 수요 증가 기대감이 붙으면서 네페스 계열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네페스는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에서 반도체 후공정 쪽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 기관 순매수 3위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지분가치와 연결해서 봐야 하는 종목이고 오늘 신고가 종목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강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SK스퀘어는 반도체 지분가치 재평가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 매도도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는 SK하이닉스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기관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KC텍입니다. KC텍은 반도체 CMP 장비와 슬러리, 세정 장비를 하는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입니다. CMP는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미세한 공정 제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CMP 장비와 슬러리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KC텍은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급이 강한 만큼 반도체 소부장 순환매 관점에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신전공입니다. 화신전공은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자동차 셰시 부품, 크로스 멤버, 컨트롤 암 같은 부품입니다. 최근 가장 강한 재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 이슈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과 현장 적용을 위해 국내 부품 공급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화신전공을 비공개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재료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주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공급망 편입 기대감으로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신전공은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단기 이슈성 재료가 강한 종목인 만큼 고점 추격보다는 눌림 이후 거래량 재유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면세점, 패션, 리빙 사업을 하는 대표 유통주입니다. 최근 유통주의 재료는 인바운드 소비 회복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이 백화점 매출 회복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처럼 면세점 중심의 인바운드 소비가 아니라 백화점과 프리미엄 소비 쪽으로 외국인 매출이 유입되는 흐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이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다는 것은 소비주와 유통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도 백화점, 면세점, 이커머스, 프리미엄 소비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유통 대형주입니다.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 백화점 매출 회복, 프리미엄 소비 개선 기대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백화점과 신세계가 함께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통주 전체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주까지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주입니다. 최근 보험주의 핵심 재료는 밸류업, 자사주, 주주환원, 상법 개정 기대감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강하게 부각된 종목입니다. 금융주 안에서도 보험주는 금리, 주주환원, 자본정책에 따라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생명이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다는 것은 금융주 밸류업 흐름이 은행주를 넘어 보험주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신고가 돌파 근접 종목군은 HL만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네페스, SK스퀘어, KC텍, 화신전공, 현대백화점, 신세계,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두 번째 급등 패턴은 눌림 이후 골든크로스 종목군입니다. 눌림 이후 골든크로스는 단기 조정이 나온 뒤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흐름을 볼 때 중요합니다. 이미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조정을 받고 그 이후 다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되거나 단기 추세가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추정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조건에서 볼 종목은 대우건설, 빛과전자, 광전자, 코스모로보틱스, 우리기술, SK오션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시스템, D&D 파마텍, 태웅, 삼양컴텍, 대명에너지입니다. 먼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주택, 토목, 플랜트, 해외 건설 사업을 하는 종합건설사입니다. 최근 건설주는 국내 주택보다 해외 플랜트, 원전, 인프라, 중동 수주 기대감이 더 중요한 재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원전과 해외 인프라,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같이 붙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대우건설은 눌림 이후 골든크로스 종목군에 들어왔습니다. 건설주 전체가 바닥권에서 추세 회복을 만드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빛과전자입니다. 빛과전자는 광통신과 전자부품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와 광통신 인프라 확대 흐름과 함께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GPU와 HBM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광통신 장비, 광모듈, 광부품 수요도 같이 증가합니다. 빛과전자는 이런 광통신 인프라 순환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골든크로스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광전자입니다. 광전자는 반도체 소자, 광센서, 전자부품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전장, 로봇, 광통신 흐름이 확산되면서 광센서와 전자부품 성격의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광전자는 오늘 골든크로스 종목군에도 들어와 있고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즉 단순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중복신호 종목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모로보틱스입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재활 로봇, 보행 보조 로봇, 근력 보조 로봇, 홈케어 로봇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로봇주는 휴머노이드 로봇뿐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 물류 로봇, 의료 재활 로봇까지 시장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재활치료, 국방, 물류, 근력 보조 시장까지 웨어러블 로봇의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재료입니다. 오늘 코스모로보틱스는 눌림 이후 골든크로스 종목군에 들어왔습니다. 로봇주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기업입니다. 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핵심 재료는 원전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제어 시스템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슈가 있었고 원전 정책과 SMR 기대감도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커지고 원전과 SMR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다시 부각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정책주와 원전 제어 시스템 수혜주 관점에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조선기자재, 해양구조물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사로서 사업기회 확대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또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진출 기대감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SK오션플랜트는 골든크로스 종목군과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해상풍력 쪽 중복신호 종목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SMR, 가스터빈, 수소터빈, 발전 설비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원전, SMR, 가스터빈 같은 발전 설비 기업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수급 상위에 들어왔고 원전 쪽에서는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골든크로스 후보로 들어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대장주 성격으로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은 방산전자, 레이더, 위성, UAM, 항공, 우주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방산주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섹터 전체로 관심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한화시스템은 단순 방산주가 아니라 레이더, 위성통신, 우주항공, 방산, 전자장비까지 연결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하나시스템은 골든크로스 종목군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산주 내 순환매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경구용 GLP-1, 펩타이드 플랫폼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는 가장 강한 테마 중 하나입니다. D&D 파마텍은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과 비만 대사질환 치료제 기대감이 붙는 종목입니다. 오늘 D&D 파마텍은 기관 수급 상위 종목이면서 골든크로스와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중복신호 종목 중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태용입니다. 태용은 풍력, 조선, 산업용 단조품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형 단조 제품은 풍력 발전, 조선, 플랜트, 산업기계에 사용됩니다. 오늘 조선 수급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이 잡혔고 풍력 쪽에서는 SK오션플랜트, CS윈드, 대명에너지까지 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태웅은 조선과 풍력, 산업재 순환매 관점에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양컴텍입니다. 삼양컴텍은 방산 소재와 복합 소재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방탄 소재, 특수 소재, 방산 장비 부품과 연결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위에서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이 잡혔습니다. 즉 방산 섹터 전체에 관심이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삼양컴텍은 방산 소재주 관점에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태양광, 풍력, ESS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전력 수요 증가와 아리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대감이 함께 붙고 있습니다. SK이터닉스, SK오션플랜트, CS윈드 같은 종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순환매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골든크로스 이후 이평선을 지켜주는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눌림 이후 골든크로스 종목군은 대우건설, 빛과전자, 광전자, 코스모 로보틱스, 우리기술, SK오션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시스템, D&D 파마텍, 태용, 삼양컴텍, 대명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급등 패턴은 기준봉 또는 기준밴드 형성 종목군입니다. 기준밴드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 주가가 바로 무너지지 않고 일정 가격대에서 캔들이 모이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뒤 주가가 그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그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가격을 만드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과 기준밴드 종목은 무조건 추격하는 종목이 아니라 눌림목 공략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조건에서 볼 종목은 SK오션플랜트, CS윈드, 태용, 광전자, SK이터닉스, DLENC, 화신, HL만도, D&D 파마텍입니다. 먼저 SK오션플랜트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해양플랜트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골든크로스 종목군과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 기대감이 핵심 재료입니다. 기준밴드 중심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눌림 이후 재돌파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풍력타워 대표 기업입니다. 글로벌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타워를 공급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흐름에서는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ESS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SK오션플랜트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라면 CS윈드는 풍력타워 대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CS윈드는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 들어왔습니다. 풍력 섹터의 수급 재유입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태용입니다. 태용은 골든크로스 종목군과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 동시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풍력, 조선, 산업용 단조품 흐름에서 볼 수 있고 오늘 조선과 풍력 섹터가 동시에 살아있는 만큼 중복신호 종목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전자입니다. 광전자는 골든크로스 종목군과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센서, 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광통신 인프라 흐름에서 볼 수 있고 AI 데이터 센터와 전장, 로봇, 통신 인프라 확장 흐름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소형 부품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밴드 하단 이탈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SK터닉스입니다. SK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강한 재료는 태양광 직접전력 거래계약과 아리백 전력 공급 기대감입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SK터닉스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사업자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SK터닉스는 기준밴드 종목군에 들어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순환매 관점에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DLENC입니다. DLENC는 건설, 플랜트, 주택, 인프라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건설주는 국내 주택 경기 회복 기대와 해외 플랜트, 인프라, 원전, 중동 수주 기대감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골든크로스 종목군에서는 대우건설도 잡혔고 기준봉 종목군에서는 DLENC가 들어왔습니다. 건설주는 금리와 부동산 정책, 해외 수주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섹터 전체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은 화신입니다. 화신은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셰시, 서스펜션, 전기차 부품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군에는 화신 전공이 들어왔고 기준봉 종목군에는 화신이 들어왔습니다. 화신과 화신 전공은 모두 자동차 부품 흐름에서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기대감이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화신은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와 로봇 부품 기대감이 같이 붙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HL만도입니다. HL만도는 신고가 종목군과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 동시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동차, 제동조향, 현가 시스템에서 로봇 액추에이터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강했고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HL만도와 화신 전공이 같이 포착됐습니다. HL만도는 오늘 자동차 부품과 로봇 액추에이터 쪽 중복신호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고 골든크로스 종목군과 기준봉, 기준밴드 종목군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구형 GLP-1, 비만 치료제, 대사질환 치료제 기대감이 핵심 재료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재료가 강하게 붙을 때는 탄력이 크지만 반대로 변동성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밴드 중심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눌림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는지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3가지 급등 패턴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중복 신호가 강하게 잡힌 종목을 정리하면 SK하이닉스, SK스퀘어, HL만도, D&D 파마텍, SK오션플랜트, 태웅, 광전자, 화신전공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강하게 매수한 오늘 시장의 기준 종목입니다. SK스퀘어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면서 신고가 종목군에도 들어온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지분가치 재평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HL만도는 신고가와 기준밴드가 동시에 잡힌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로봇 액추에이터 재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면서 골든크로스와 기준밴드가 동시에 잡힌 바이오 중복신호 종목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골든크로스와 기준밴드가 동시에 잡힌 해상풍력 종목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과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기대감이 핵심입니다. 태웅은 골든크로스와 기준밴드가 동시에 잡힌 산업재, 풍력, 조선 부품주입니다. 광전자는 골든크로스와 기준밴드가 동시에 잡힌 광센서, 전자부품 종목입니다. 화신전공은 신고가 종목군에 들어왔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 이슈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공급망 기대감이 핵심 재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은 당장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고가 종목은 강하지만 고점 추격 리스크가 있고 골든크로스 종목은 좋아 보이지만 이평선 재이탈이 나오면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기준봉과 기준밴드 종목은 눌림목 공략이 좋지만 기준밴드 하단을 이탈하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 갭상승이 과하게 나오면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 전일 종가와 주요 지지선 유지 여부, 기준봉 중심 가격대, 이평선 지지 여부, 눌림 이후 거래량 재유입 여부를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시장은 SK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테스, KC텍, 네페스,
SK스퀘어 같은 반도체와 AI 부품 종목군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을 봐야 하고, 방산 쪽에서는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화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금융 쪽에서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미래에셋생명 흐름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SK오션플랜트, CS윈드, SK터닉스, 대명에너지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신고가, 눌림 이후 골든크로스, 기준봉과 기준밴드 이 흐름을 중심으로 당일 관심 종목군을 계속 정리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모두 무료로 구독자님들은 관련 혜택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장중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소개 종목 중 탑픽 종목과 시초가 매매 참고 종목들은 구독자 전용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매 타점이 포착되는 종목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따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산업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고 있는데 소개한 종목들 중 탑픽 종목을 따로 공유하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과 실시간 외국인 기관 수급이 터지는 종목들 중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실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하고 있고,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공부하실 수 있는 교재도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는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